안녕하세요. 알고 챙기는 건강 알강 알강 오르강 오르강입니다. 시간입니다. 안 다음에 또 맞네요. 맞춰보도록. 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?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. 네. 이거 정말 너무 고민이고, 그래서 사실 제가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부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이 번식이에요. 그래서 유산균을 네네. 꼭 챙겨 먹으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 유산균도 종류가 너무 많고 시중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맞아요. 저는 이 아이템, 오늘 이 아이템 손꼽아 기다렸어요. 안 그래도 유산균 제품이 많잖아요. 또 유산균 숫자도 또 달라요. 표기마다 또 다르고 또 가루로 된 걸 먹어야 될지 맞아. 알약으로 된 걸 먹어야 될지 캡슐도 있고 또 너무 다양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선택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또 남자들한테 좋은 유산균이 또 있다고 하고 뭐 종류별로 너무 많으니까. 그럼 오늘 유산균 관련돼서 정보를 주실 분은 누구신가요? 네, 오늘도 의약품의 진실을 밝혀준다. 진실이 약사님을 통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자, 유산균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제제,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복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제품 나와라!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유산균은 지금 현재 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유산균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.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유익균,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. 이것들이 1세대 유산균입니다. 유산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하나예요. 그다음에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유산균 수를 충분히 늘려주기 때문에 또 장에 좋다고 나온 것이 2세대 프리바이오틱스고요.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쳐서 제품을 생산해내면서 3세대 신바이오틱스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또 4세대 유산균이라고 하면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.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쳐놓은 성분에 유산균 생성물질이라는 장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을 넣어 놓아서 4세대 유산균이라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. 꼭 최근에 나온 제품이 최고는 아니에요. 3세대 유산균 신바이오틱스 중에서 아주 고함량인 제품하고 4세대 유산균 제품 중에 상대적으로 함량이 떨어지는 제품 두 가지를 들여봤을 때 오히려 3세대 유산균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하면서 재방문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. 물론 함량이 둘 다 거의 동일하다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. 이런 유산균 제품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면역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면역세포의 70 내지 80%가 장 주변에 모여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또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입니다. 장 점막이 이런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건데요. 이런 장 점막이 손상이 되면 손상된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독성 물질들이 침투를 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. 이 독성 물질들이 침투를 해서 먼저 괴롭히는 것이 피부예요. 피부를 가렵게 하고 염증이 생기게 하고 알러지 반응이 생기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. 아토피 피부염이 그런 것의 일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장 점막이 튼튼하지 못해서 생기는 장 누수 증후군이다라는 연구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유산균은 간에서 대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독성은 없습니다. 하지만 지나치면 해가 되듯이 과잉 섭취를 했을 때 부작용이나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.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이라든지 면역력이 지나치게 많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에 드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외에 특이 체질이시라든지 알러지 체질, 수유부, 임산부 등은 또 과민 반응이 나타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분말 유산균, 가루로 된 유산균들을 조금 주의해서 드셨으면 좋겠는데요. 프리바이오틱스가 올리고당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봤을 때 당화 혈색소가 올라가더라 하는 분들을 덜어보았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분말로 된 유산균보다는 캡슐로 된 유산균들 이런 것들 좀 챙겨 드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. 분말로 된 유산균들 아무래도 첨가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달콤하다 하는 제품들이 좀 많이 보여요. 그리고 또 새콤달콤하다 하시거든요. 첨가물들이 그만큼 많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. 그런 성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.
평소에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초기에 복통이나 설사가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건 또 일시적인 균 교대 현상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꾸준히 드셨을 경우 없어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초기에 좀 약간의 배가 아프다, 뭐 심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나타나시더라도 좀 참고 드시면 장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또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좀 더 늘려서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. 프리바이오틱스가 뭐 물론 장에서 유익균에 먹여야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프리바이오틱스 자체가 들어가서 삼투압 역할을 하면서 장 내에 수분이 생기게 해서 변복이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변비가 좀 빨리 개선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. 균 종류라든지 균 수라든지 거기에 어떤 성분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분말 유산균 첨가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챙겨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. 유명 브랜드 회사가 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. 생산을 하청을 주고 판매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브랜드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성분을 잘 골라서 보고 챙겨 드시는 것도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